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빨리빨리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대답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가서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희님, 정우동님, 반갑습니다. 김영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방 처음 들어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은해9759님, 와우, 비타민C가 만병통치네요. 맞습니다. 비타민C는 만병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만병이 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영양제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요, 없으면은 죽습니다. 비타민C 제로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B가 부족해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네,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타민 C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겟스레이님, 네, 김명희님, 김빵사랑님 반갑습니다. 프린세스이시군요. 김빵사랑님은 닥터 한스의 응원 멤버가 되어 주신 거군요. 고맙습니다. 이성옥님 반갑습니다. 소화불량에, 그러면 은혜님, 소화불량에 비타민C가 최고입니다.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양순덕님, 김경숙님 반갑습니다. 정우동님,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먹으면 되는데요. 적게 먹으면 손해입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양까지 알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느냐는 본인의 능력입니다. 네, 많이 먹을수록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자, 많이 먹을 수 있는 몸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량 이상은 먹어주는 게 좋고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많이 들어가고요. 몸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적게 들어가고요. 적게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냐라고 하는 것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설사가 생기느냐입니다. 설사가 생기는 게 한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사가 생기는 수치보다 조금 더 내려서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임경옥님, 오늘도 공부하러 왔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박사님 응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셔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도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될까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암이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각종 염증이든 두통이든 불면이든 소화불량이든 장이 나쁘든 뭐든 간에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가 근본인 겁니다. 기본 바탕입니다.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을 우리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먹어야 되나요? 지금 말한 이것이 전부 6대, 7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오유기소, 유산균, 비오유기소, 소금, 소화효소제 요걸 드시면 약 7대 영양소, 6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먹어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오는 거.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군이 종합으로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마그네슘, 필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항산화제로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런 것도 먹어주면 좋죠. 물론 또 더 있습니다. 뭐 MSM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먹어주면 좋고, 이거 외에도 아연, 비타민 D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면 일수록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의 양이 남들보다 극도로 작으면 작을수록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좋다. 당뇨 전 단계 무조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열심히 챙겨 먹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온다. 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종숙님, 글루타치온 있습니다.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파란병, 빨간병 뭐 두 종류나 있으니까요. 예,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MJK님, 평소 다리 저리, 추울 때 발이 뻣뻣해지고 너무 차가운데 비타민C 먹으면 좋아질 수 있나요? 비타민C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영양성분이 골고루 안 가고 있다,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비타민C는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C 한 개만 가지고는 저런 것들이 개선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한 개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 실조가 되어져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 6가지 안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꼭 드셔보시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좋아집니다. 조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질님, 되게 어렵네요. 동지올님인가요? 네, 동님, 안녕하세요. 비타민C 물에 타서 매일 먹어도 되는지요? 네, 물에 타서 먹어도 되고, 그냥 넘겨도 되고, 그거 뭐 맘대로 드셔도 되는데요. 매일 먹어도 되고, 매일 먹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많이란 어느 정도냐면 설사하기 직전까지. 네, 정우동님, 1000ml짜리 하루 2알 이상도 괜찮은가요? 1000ml짜리 일반적으로 6알 이상이 적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ml짜리 하루 2알을 묻는 거 보니까 아직도 2알도 못 먹고 있으신 분이니까 한 번에 6알로 가면 안 되고요. 2알씩 먹다가 또 한 일주일 먹고 나서 3알로 늘리고 또 한 일주일 먹고 나서 4알로 늘리고 또 일주일 먹고 나서 5알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쭉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에도 좋은가요? 안구 건조증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먹어보십시오. 안구 건조증 정말 좋아집니다. 오메가3가 안구 건조증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그거 한 개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여기까지 다 한번 먹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의철님, 위염증이 있는데 비타민C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자, 위의 염증과 비타민C와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위의 염증은 왜 생겼느냐 하면 주로 위산이 부족해서 위산이 부족하니까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잘 녹지 않고 녹지 않은 음식물이 위장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요. 오랫동안 머무니까 그 음식물이 위장을 자꾸 건드립니다. 이렇게 쓸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특성과 위장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가 망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위장이 안 좋으면 장도 나쁘고 장이 나쁘면 혈액 안에서 염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으로 인해서 또 위장도 약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일본의 아부도르라고 하는 그 면역학자이신데요. 이분은 위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과립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립구, 위염 과립구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중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과립구, 호중구라고 하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숫자가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위장에 염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비타민C를 먹으면 이 호중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들도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백혈구를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항체죠. 항원이죠. 항원. 항원을 자꾸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즉 노폐물을 자꾸 제거를 해버린다. 그것 때문에 과립구가 증가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화가 안 되게 된 이유, 염증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화되어지지 않은 성분들이 위장에 자꾸 많이 남아있게 되면 일어난다. 그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위산은 무엇 때문에 부족해지느냐? 소금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제대로 만들어져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수소를 공급을 해주는 것이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위장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위산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진다.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위산을 만들어준다. 위산이 잘 만들어지니까 음식이 잘 녹는다. 잘 녹으니까 소화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비타민C 자체가 또 염증을 개선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위염은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위에 염증이 있다고 제산제를 먹거나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것을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산이 더 잘 생기도록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C, 소금 이런 것들을 잘 공급을 시켜주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되는 위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음식에 염분을 많이 넣어서 드시고요. 비타민C를 2개, 3개 정도를 식후에 한번 먹어보십시오. 금방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잘 안 되는 분은 위산이 거의 분비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분 또 질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 민수네님, 비오유키소 만세라고 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박정래님, 단백뇨라 먹어도 되나요? 단백뇨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오유키소가 무엇인지요?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15알 먹었습니다. 내시경하고 약을 타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건가요? 비타민C를 먹어서 내시경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무엇인가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비타민C를 먹고 내시경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선아님, 비타민C에 B, 오메가3의 O, 유산균의 U, 키토산의 키, 용융소금의 소. 장선아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거군요. 고맙습니다. 음식도 짜게 먹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음식을 짜게 먹는 게 아니고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어야 소금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나오지 않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너무 짜게 먹잖아요. 너무 짜게 먹으면서 비타민C를 많이 먹잖아요. 예, 그리고 또 소금의 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산의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래서 그 양도 적절한 양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 양에 거기에 적절한 간으로 해서 먹는 그 양으로는 많아질 수가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뭐 위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상황인 것 같으신데, 저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위장에 염증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뭐 6개에서 9개 정도는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끓이면 500ml 정도의 물이 되는데요. 거기에 소금이 거의 5g 정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라면 하나를 끓이면 소금이 5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루에 3그릇을 먹어야 염분이 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음식 먹는 양도 적다. 그리고 국물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 거기다가 좀 싱겁게 먹는다. 이러면 염분의 양이 적고요. 염분의 양이 적으면 위산의 양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염분 섭취가 아마 작았을 겁니다. 평소에 염분 섭취가 작았다. 그것 때문에 몸 전체에 들어있는 염분이 작으면 결국 위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정도라면 위산 분비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예전에 뭐 위산 분비 억제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런 거 있어요. PPI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오랫동안 먹었던 적이 있으면 위산이 잘 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웬만큼 소화를 잘 하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몸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결국은 위산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위산이 거의 없으니까 음식을 녹이지 못하니까 위벽은 자꾸 염증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C만 먹어가지고는 위산이 안 되고요. 염분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짜게 먹어도 될까요? 저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염분을 충분하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짜게 먹는다고 염분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염분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지 염분을 짜게 먹으라고 얘기가 아니거든요. 짜게 먹으라는 거하고 많이 먹으라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이만큼의 음식이 있는데 그냥 간간한 맛으로 이만큼 먹는 양 하고 요 속에 들어있는 소금 양하고요. 굉장히 짜게 먹는데 요만큼 먹는 거하고 어느 쪽에 소금이 더 많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좀 다르게 해볼게요. 500ml에 좀 짜게 해서 10g 집어넣었다. 500ml에 10g이면요. 2%입니다. 굉장히 짭니다. 자, 어쨌든 이 안에는 10g밖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짜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요. 2리터 속에 10g을 집어넣어 놓으면 0.5%입니다. 굉장히 싱거워요. 그런데 이쪽에도 10g이고 이쪽도 10g인 겁니다. 싱겁게 먹어도 10g을 먹는 거고요. 짜게 먹어도 10g밖에 못 먹는 거라는 거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사람들이 짜게 먹으면 음식 먹을 때 짜게 먹으면 음식 양도 작아지고요. 소금의 양도 작아집니다. 왜요? 반찬이 너무 짜기 때문에. 그래서 짜게 먹으면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 잘 챙겨 먹어라 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필요한 양이. 그래서 적정량을 찾는 거는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뭐 없어요. 저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쨌든 그 기준은 뭐냐면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소금을 잘 섭취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C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1000mg짜리 비타민C 1000mg짜리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한스님, 나중에 비오유기소 먹는 방법 한번, 자, 비오유기소 섭취법이라고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서 비오유기소 섭취법을 찾아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네, 네, 골라서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양의철님, 배가 아파서 위 내시경 했는데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비타민C는 계속해서 먹겠습니다. 비타민C 하고요, 염분을 음식에 잘 넣어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염증이 심하고 비타민C를 먹었는데 속이 쓰리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죽을 드시고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셔야 되고, 그렇게 식사 후에 먹는데도 속이 쓰리면 양을 줄여서 먹어야 됩니다. 작게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임경욱님, 박사님, 비오유기소 시작한 지 3개월 차입니다.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되어져서 시작했는데 제가 발가락 10개가 밤에 자리에만 누우면 지릿지릿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염분량이 부족해서 찌릿거릴 수도 있고요. 염분량이 과다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량을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느릴 때 지릿거리는지 줄였을 때 지릿거리는지. 네, 딱히 어느 곳에 아픈 곳은 없습니다. 3개월 먹어도 아직 어디가 좋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BC, 두알씩, 오메가3, CRC, 유산균 2봉지, 키토산 2알씩, 소화효소 1봉씩, 소금은 적당히 먹습니다. 변은 시원치 않을 정도고요. 이렇게 3개월 차면 지금 2달 정도 먹었다 그 얘기가 되어지고 2달은 지났다 이런 얘기로 지금 보이고요. 먹고 있는 양이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타민C 2알씩 정도 먹는다라는 거고요. 오메가3도 3알, 그 다음에 유산균 2봉지씩, 키토산 2알, 소화효소 1봉, 소금은 적당히. 자, 염분량이 어떻게 염분량을 먹고 있는지, 소변의 염도가 일단 제대로 나오는지 그것부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몸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염분량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딱히 아픈 것도 없고 좋다는 것도 모르겠다. 지금 그러시면 이거를 한번 끊어보세요. 전부 다 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끊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냥 끊고 계십시오. 네. 그러시고 어디가 아파오면 그때 다시 먹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좋다는 건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픈 곳 없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왜 발가락이 10개가 찌릿찌릿합니까? 아픈 곳이 없는데, 여기저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모르고 있는 거고, 3개월 가까이나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까지 다 먹는데 변화가 없다.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보시려면 일단 끊었다가 한 3달 끊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번 먹어보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찌릿찌릿하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 문제 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환 안 되고 있다. 순환 안 되는 이유는 염분 부족이다. 그래서 염분 부족인지 아닌지 소변의 염도를 꼭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은 시원하지 않다. 뭐 저것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변이 시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키토산 양을 5개로 늘려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비타민C도 하나 더 늘려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달라질 겁니다. 양을 조절을 해보시면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뭔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는 게 많고 뭔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난다. 느리든지 아예 끊든지 뭔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을 다음번에 오셔서 여기다가 써주시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질문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멈추었네요. 질문을 빨리빨리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비오유기소 섭취하는 방법은 비오유기소 섭취법이라고 이 더보기란에 예, 비오유기소 섭취법이 더보기에 또 있거든요. 자, 이 더보기란에 어떤 영상들이 올라가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독한 소화불량, 밤마다 손 따기, 등 두드리기, 불면, 4일째부터 온몸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분이 몸이 뭐 거의 저체중이 되어져 있으신 분이 비타민C 먹고요. 딱 4일째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몸무게가 5kg 이상 늘어 있습니다. 한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분 인터뷰한 영상이 제 영상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더보기 아래 더보기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오유기소 섭취법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당뇨 필수 영양제 2가지. 그 다음에 설사하는 분의 비타민C 섭취법.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지금 오늘도 여기서 질문을 한 것들이요. 전부 영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 영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보셔서 그렇죠. 닥터 한스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닥터 한스라고 치시고 궁금한 내용을 치면 관련 영상들이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 영상들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님,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초코님, 반갑습니다. 박사씨가 뭡니까, 박사씨? 네. 뭔 말을 적고 싶으신지 빨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죠.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적어주십시오. 몽초코님, 네, 적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신랑이 장검사했는데 용종 2개 제거했습니다. 비타민 6개, 오메가, 소화 효소 잘 먹고 있는데 비타민C 계속 먹어도 될까요? 계속 먹어야죠. 네, 계속 드셔야 되고요. 장 청소하는 데는 키토산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좀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오유기소,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여기까지 전부 다 한번 먹어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장 검사해도 용종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안 먹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있는 영양 전부 싹 빼고 내년에 검사하러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면 내년에 나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오수님, 비타민C 먹으면 좋아집니다.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피스님, 제가 맥주만 마시면 편도가 부어서 완전 끊었는데요. 요번에 글루칸 맥주 효모를 먹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콧물이 나오더니 편도가 부을랑 말랑 하는데 이거 메가 쪽 알레르기일까요? 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콧물 알레르기죠. 그죠? 편도 알레르기죠. 네, 저는 알레르기로 보입니다. 알레르기 검사 IgE와 같은 이런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상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음식물들의 알레르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저도 그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레르기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각종 알레르기에 노출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몸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여러분들은 자각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물들을 되도록이면 적게 덜 먹는 거를 아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신 분들은 알레르기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요. 우리 상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알레르기 검사를 신청을 해 드릴 겁니다. 노란색 잎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배꼽 주변을 누르면 아픔 느낍니다.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비타민C 먹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비타민C만 드시지 마시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김빵사랑님, 네, 뭐라고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욱님, 아미노산 먹던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추출물을 보니까 누에고치라고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것도 단백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자, 이 누에고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아미노산을 만드는데요. 그게 100% 다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되어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나 봅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그걸 먹고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저게 누에고치로 만든 저 아미노산이 어떤 제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 누에고치로부터 만든 저 아미노산을 먹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1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다가 저한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네. 이 조셉님, 비염에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요? 비염은요, 몸 안에 이상한 노폐물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그게 잘 안 빠져나가서 코의 염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면 노폐물을 많이 빼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일주일에 빡세게 8시간씩 하시면 됩니다. 총 합해서 8시간입니다. 그러면 한 달만 하면 그냥 쑥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반신욕을 이틀마다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자, 반신욕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따뜻하게 하고 자라, 그 다음에 운동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 검사를 하십시오. 내가 항상 먹고 있는 음식물들 중에 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있는 음식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해서 그게 나오면 그걸 일단 안 먹는 거죠. 안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장 누수를 통해서 이상한 게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비타민,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걸 한 달 정도를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장을 좀 더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요거 전부 다를 한번 하시면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하고 심각하게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또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빵사랑님, 과도한 음주가 당뇨의 원인일 수도 있나요? 술 끊고 비오유키소 하면 나아질까요? 당뇨가 술 때문에 생기는 게 허다하게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술 때문에 장이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간도 지방간으로 흘러간다. 기타 몸 전체의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술 끊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비오유키소는 드시면 당뇨조죠. 당뇨는 굉장히 잘 컨트롤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좋다. 김영란님, 박사님 키토산 처음 먹을 때 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 변이 계속 찔끔찔끔 나오네요. 왜 그런가요? 얼마 동안 먹었는지가 중요하죠. 지금도 키토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변의 양이 적어서, 변의 양이 적은 이유는 먹고 있는 음식의 양이 적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찌끔찌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양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죠. 어쨌든 먹고 있는 영양제들의 양을 변화를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키토산을 늘린다든지 비타민C를 줄인다든지 유산균의 양을 늘린다든지 유산균의 양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조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벌리 수평선님, 비타민C 고영양균 뽑은 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와, 이건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몸이 좋아졌습니다. 퉁퉁 부었던 다리며 몸에 염증이 쏙 빠진 느낌, 그리고 고혈압이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전부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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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멀리 수평선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신나시겠네요. 신나시겠습니다. 송힐링님, 비오유키소는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비오유키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의철님, 비오유키소와 먹는 순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아래 비오유키소 섭취법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비오유키소 섭취법 찾아서 보세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꼭 좀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프랭크팡님, 박사님, 최근 요산 수치가 정상은 7.0까지인데 8.6이 나왔습니다. 맥주 끊고 고기류 안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분말 형태로 하루 10g 정도 나눠서 먹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5.9 위험군에 있습니다. 5.9면은 뭐 아주 좋습니다. 네, 위험하지 않아요. 계속 비타민C 6g 정도 먹어도 될까요? 비타민C를 10g까지 늘려보십시오. 일주일 단위로 6g, 7g, 8g, 일주일 단위로 9g, 10g 이렇게 늘려서 드셔보시고요. 마그네슘 드시고요. 오메가3도 드시고요. 키토산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뭔가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드시고요. 소화효소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비타민 B100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100 컴플렉스로 되어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먹고 대사가 좀 더 잘 되도록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진 거랑 일반적으로 그 퓨린이 많이 들어있을 만한 음식물들 붙잡고 빼내야 됩니다. 키토산을 먹으면 붙잡고 많이 빼줍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먹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그런 것들도 전부 분해시켜버리면 좋잖아요. 분해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그래서 염분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하셔서 소변의 염도를 체크를 해보시고 0.9 이상이 나오도록 조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통풍이 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할 거고요. 결국 저 통풍이 오는 거, 그 다음에 퓨린,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거, 저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몸 안에서 대사를 충분하게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산을 분해해서 빼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요산을 만드는 그런 물질이 장에서 흡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빼내주는 것이 키토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순리님, 비타민C 먹으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나요? 저는 20년 3월부터 하루 6,000씩 먹고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서 지금은 다이어트 중입니다. 비타민C를 먹어서 체중이 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평소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이 증가되어지면 몸이 좀 더, 비타민C를 먹으면 어쨌든 건강해지니까요. 건강한 몸으로 되어진 것 때문에 체중이 늘어설 수도 있다. 그러면 몸이 정상이고 아픈 곳이 없고 여기저기 나쁜 곳이 없고 몸은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네, 정상적인 체중 증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타민 C만 먹을 게 아니라 비오유기소 전부 다를 먹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체중이 계속 증가한다면 키토산 양을 더 늘려서 먹고 섭취한 음식물을 변으로 자꾸 빼내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3월부터니까 6천이 아니라 더 양을 증가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좀 늘려서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비타민C 먹고 체중 증가될 수 있고요. 비타민C 먹고 체중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김빵사랑님, 평소 당뇨 영상 자주 올려주셨는데 저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요. 감사해서 작지만 가입했습니다. 마그네슘도 주문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네, 저의 닥터 한스의 멤버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프랭크팡님,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종숙님, 비오육기소 할 때 당뇨 고혈압 약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당뇨약 고혈압 약 먹으라는 대로 그냥 드시면 되고요. 비오육기소는 비오육기소 먹으라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됩니다. 같이 같이 섞으면 안 되는데, 키토산은 식전, 지금 당뇨나 혈압약은 식후에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랭크방님 감사합니다. 카시오페아님, 마그네슘은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뭐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죠? 킬레이트 되어진 마그네슘도 있고 산화 마그네슘도 있는데요. 사실상 비타민 C를 먹는다면 어떤 것을 먹어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 알아서 잘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크게 뭐 적이 없으니까는요. 그냥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질문 5분만 더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빨리 올려주시면은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이 질문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재만리님, 술을 즐기는데요. 하루 6,000mg이겠죠? mg 먹고 있습니다. 좀 더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게 먹어야 될까요? 박사님. 드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6,000mg이 아니고요. 10,000mg 정도 늘려보세요. 일주일마다 1g씩 7g, 일주일 뒤에 8g, 일주일 뒤에 9g, 이런 식으로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술을 즐기기 때문에. 그럼 비타민C하고 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원래 사람의 몸에서도 비타민C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간에서.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간에서 비타민C를 못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간에 염증이 있을 때 비타민C를 먹으면 개선이 많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간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소주를 마실 때 비타민C를 그날 저녁에, 술은 저녁에 주로 먹잖아요. 저녁에 술을 드실 때 비타민C를 10개를 한번 먹어보십시오. 10개를 한 번에 먹는 게 아니고 한 2, 30분마다 두 알씩 계속 먹는 겁니다. 술 마시기 전에도 두 알, 마시는 중간에도 두 알, 마시고 나서도 두 알 먹어보십시오. 평소에 먹는 알코올 양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되고 더 많이 먹어도 잘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의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백혈구가 활성화되어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백혈구가 이 이상한 물질들을 잘 분해해서 없애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간도 그 기능이 훨씬 더 잘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먹어보십시오. 분명히 효과가 나옵니다. 술 마실 때는 무조건 비타민C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도 좀 더, 소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먹어보세요. 술이 별로 취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먹으면서 먹는 도중에 알코올이 다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천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프랭크박님, 박사님, 소금은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것도 괜찮은지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천일염, 그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열 용융 소금이라고, 어떤 소금이냐 하면, 천일염을 어떤 용기에다가 가득 넣고요. 전기로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 이 소금이 녹아버립니다. 한 80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소금이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녹은 상태가 되면 녹아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사라집니다.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사라집니다. 불순물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과잉으로 들어있는 염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염소. 소금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염소. 이것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자꾸 날아가게 되면 소금의 쓴맛이 감소되어지고 맛있는 소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환원형 소금이 되어집니다. 환원형 소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일염 가지고 오면 걔는 굉장히 산화 능력이 뛰어난 소금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잉으로 들어있는 염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일염을 녹인 물에다가 못 같은 쇠를 집어 넣어 놓으면 한 이틀만 지나면 노랗게 녹습니다. 하지만 고열 용융 소금 물에 못, 철, 쇠를 집어 넣어 놓으면 녹슬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 자체가 환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열 용융 소금을 물에다가 넣어서 마시면 물이 알칼리 환원수가 되어집니다. 마실만 하죠. 그러니까 이 소금을 각종 음식에도 넣어서 먹게 되면 알칼리 환원수가 되어진 물로 만들어진 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열 용융 소금 정말 괜찮은 소금입니다. 몸이 산화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를 시켜주는 그런 소금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죠. 일단 맛을 보십시오. 맛이 전혀 다릅니다. 많이 먹어도 별로 짜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랑색님, 탈모에도 비오유키소가 좋을까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오유키소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 비오유키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탈모의 원인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탈모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잘 됩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탈모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근데 탈모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려면 몸에 영양 성분이 골고루 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만한 영양소가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탈 영양소가 다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먹어야 되는 비타민C고요. 먹어야 되는 오메가3 유산균인 겁니다. 같이 한번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리님, 저는 비타민 B맥스를 같이 먹고 있는데, B맥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B100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닥터 한스 쇼핑몰에 가시면,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주소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시면요,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시는 용융소금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뒤져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웬만한 건 다 들어 있고요. 비오유키소도 있고요. 세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염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변의 염도를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도가 낮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들 염도가 낮으면 해결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전부 뒤져보시면 원하는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지금 질문 열심히 찍고 있으신 분들 빨리 올려주시고 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아주 즐겁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 닥터한스 쇼핑몰에는요, 다양한 건강 관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오유키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어낸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그다음에 소금인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비타민C를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해왔고요. 근데 비타민C만으로도 너무너무 부족한 거다. 그래서 이 오메가3도 더 먹어야 된다. 유산균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키토산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정책적으로 염분을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되어져 있고, 뭐 방송 어디를 틀어도 저염식을 해야 된다. 심지어 저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도계를 사가지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체크를 해가면서 먹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약 있죠. 우리가 먹고 있는 약물들, 이 약물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때, 실험을 할 때요, 세포 배양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배양액 속에 0.9% 소금물로 배양을 합니다. 즉, 세포가 잘 배양이 되어지려면, 우리 몸도 세포잖아요? 세포가 잘 배양이 되어지려면 0.9% 소금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도 세포고,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려면 0.9% 소금물 속에 내 세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금을 먹지 말래요. 몸이 안 좋아서, 어떤 병에 걸려서, 몸이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있으면 링거라고 놓아줍니다. 여러 종류의 링거가 있지만 기본은 뭐냐?
0.9% 소금물을 혈관에다가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고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저음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소금물을 혈관에다가 넣어줘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우리 혈액 속에 소금 농도는 몇 퍼센트냐면 0.9% 됩니다. 정확하게 0.88%입니다. 항상 0.9%를 맞추어 줍니다. 혈관 속에요. 왜 그래야 되는 건가요? 소금을 먹지 말라며요. 근데 왜 혈관은 맨날 0.9%를 맞추고 있을까요? 소금을 많이 먹어도 0.9%, 소금을 적게 먹어도 0.9%를 맞추어 줍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혈액이 0.9%를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0.9% 맞추어 지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네. 자, 혈관 속은 0.9%이지만 혈관의 바깥쪽은 그럼 몇 %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까 세포 배양을 하는데도 0.9%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혈관의 바깥쪽도 0.9%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혈관의 바깥쪽도 0.9%인 줄 압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혈관의 바깥쪽이 0.9%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하죠? 병원에서 체크 안 해줍니다. 네, 없어요. 그걸 해주는 데가. 간혹 정말 100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그거 해주는 데 있습니다. 거의 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 데도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정말 웃기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소금 적게 먹으라고 만들어져 나온 저염식 하라고 만들어져 나온 그 염도계를 가지고 내 소변의 염도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찍고 낮으면 소금을 더 먹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0.9% 아래로 나오고 0.9보다 맨날 찍을 때마다 0.9보다 더 아래로 나온다면 혈관의 바깥쪽도 0.9%보다 아래가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혈관에는 0.9%인데 혈관의 바깥쪽이 세포가 있는 것이 0.9%가 안 되어져 있고 0.3%, 뭐 0.2%, 심지어는 0.1%가 나온다라고 한번 봅시다. 세포 대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세포 대사가 안 되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몸이 차가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을 제대로 안 마시고 물을 제대로 안 마시고 국물을 제대로 안 먹고 있으신 분, 특히 소화가 안 돼서 음식물 양이 굉장히 적은 분, 제대로 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부 염분 농도가 낮습니다. 소변의 염분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체온, 저체중,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양도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왜?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몸을 이끌고 약국에 병원에 가서 고쳐보려고 백날 해보십시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막 엄청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잘 안 됩니다. 왜? 근본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요. 내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9% 소금물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염식하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몸이 지금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양실조죠. 소금 영양실조. 소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소금인데 영양실조를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염분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도계 쌉니다. 뭐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해요. 염도계로 꼭 염도를, 소변의 염도를 한번 찍어 보시고요. 언제 찍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누는 소변의 염도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도록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소금만 잘 먹어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융소금은 아침에 500cc 물 한 컵에
타 먹으면 되나요? 음식에 일단 넣어서 드시고요. 음식에 넣어서 드셨는데도 부족하면 저렇게 타서 먹어도 됩니다. 음식에 일단 넣어서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에 넣어서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충분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금 잘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금을 내 몸에 적정량으로 먹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짠 음식 못 먹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넣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야 0.9%가 겨우겨우 나온다라는 거고요. 소금 먹는다고 0.9%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먹으면 쭉쭉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 몸에 소금의 농도를 0.9% 이상 채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몸이 나쁜 사람일수록 오래 걸리는데요. 1년, 2년 뭐 이 정도씩 걸립니다.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임경님, 박사님 추천 제품 쇼핑몰에 가보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제품 저 제품 비교하려고 하니 힘도 들고 딱 한 가지 제품만 올려놓으시면 참 좋겠어요. 건의해 봅니다. 비오육에서 추천해 주시는 걸 먹으면 마음도 편하고 제품 선택도 탁월한 선택이고요. 제 쇼핑몰에 들어있는 거 제가 다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가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어도 두 가지 다 추천되어지는 거니까요. 그것도 안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제가 다 먹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는 뭐 저를 믿으시고 한번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체크하고 올려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비타민C 얘기하다가 소금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인 거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물입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요. 물만 2리터 열심히 먹으면 소금이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몸에 소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염분을 열심히 먹어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도 먹었는데 0.9가 안 나오면 마시는 물에다도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식에 소금을 넣어놔야 먹은 음식물을 분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밑에 장으로 내려가고 나서 소금물을 막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물 잘 먹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즉,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되고 산소가 잘 들어가야 된다.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식사 후에 10분, 20분 꼭 걸으십시오. 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물, 공기,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비타민C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물,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소금과 비타민C입니다. 그 다음에 체온 유지를 잘해라. 체온 유지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따뜻하게 하려면 영양 성분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 유지 잘해라, 따뜻하게 살아라, 따뜻하게 지내라, 따뜻한 온돌방에서 살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목욕을 해라 이겁니다. 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욕을 해라라는 겁니다. 목욕 열심히 해서 몸을 데펴라라는 겁니다. 요거 다 하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자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라. 잠 못 자고 있으면 꽝입니다. 잘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잠 잘 자도록 해야 된다. 자, 이거 다 하는데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런 분들이 또 있죠. 영양 성분들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아미노산제를 먹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 부족한 분들은 이제 당분, 네, 뭐 밥, 감자, 고구마류 이런 거 잘 챙겨 먹어 주어야 되는 거죠. 당분. 네.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나 뭐 기타 영양제들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곽삼내님 반갑습니다. 겟레이님, 네, 닥터한스 헬스코치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영양제 자세히 세팅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 제가 1833-3782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상담, 영양제 세팅, 어떤 영양제 먹어야 될까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적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니까 저도 훨씬 더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제 머릿속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계속 샘솟듯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가장 값싸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입니다. 비타민C 먹고 건강해집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